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안게 될 거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와 고용 세습, 마약 범죄 역시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철저하게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들로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자격 미달, 수준 미달, 함량 미달, 미달투성이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무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국가 채무가 전 정부의 방만한 지출로 채무가 1촌조를 넘었다며 또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터져나온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겨냥해 무분별한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렸는데요. 200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책임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촌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말이 그의 터진 입에서 흘러나왔는데요. 정말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문 전 대통령 임기 대부분은 코로나 총력 방역에 전력 대응하며 늘어난 지출 탓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그런 이유를 쏙 빼고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비겁함과 저열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지출, 국방 법치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거죠.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국회에 협조를 요구한 건데요.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회가, 아니 야당이 협조를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래놓고 협조를 안 했다는 핑계를 댈 게 뻔해 보입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말빅만 날리고 있는 거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전세 사기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뒤늦게 부랴부랴 한마디 거들고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에게는 그냥 지적질의 소재일 뿐 더도 덜도 아닌 듯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댔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에 진정성도 성의도 없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냥 관뒀으면 하는데요. 제대로 일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맞습니까? 주변 인물들의 과도한 말과 행동이 불러온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여러 지적들이 있었지만 지난 한 주에만도 7건의 일정을 소화했고 그리고 만나는 대상 또한 정치권 접촉, 유가족 만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도 임기 내 개시경 종식 노력, 정부가 생사 확인과 귀환에 힘써야 한다. 이런 발언들은 대통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말들입니다. 개시경 종식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생사 확인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외교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척척 내주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들이 영부인의 지시사항이라며 외교 테이블에서 의제로 논의되고 그러는가 보죠.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상한 발언을 했을 때 그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지금이라도 이부속실을 만들어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이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둥 뒤에 숨어 꼼수를 쓰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입니다. 지난 11일엔 도청 의혹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라고 말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13일 미국에선 잭 테세이라 일병이 용의자로 체포됐고 김 차장은 그제서야 미국이 아기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도청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 측이 도청 의혹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며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받아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현실적으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누가 김태효 차장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아니면 저희도 모르게 대통령 특사로 임명이라도 받았습니까? 김태효 차장은 지난 일본과의 굴욕 외교에 이어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혼선과 차질을 빚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 대통령을 더 이상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은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이 2명인 대한민국, 아니 여러 명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요즘,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살아생전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보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러니 국정 지지율마저 곤두박질치며 모든 지표에서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망가져만 가는 건 대한민국 경제 지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30% 초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0월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첫째 주 3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보수 성향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는 비판을 받는 리얼미터 조사에서조차 30% 초반대를 기록한 겁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4%포인트 오른 63.4%로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 측은 대일 외교 이슈가 가라앉았지만 미국 도감청 의혹이 바턴을 이어받아 외교 안보 분야 이슈가 또 전국을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는 발언 등이 부정적 영향을 더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힘당이 전주보다 3.1%포인트 내린 43.9%, 더불어민주당은 2.9%포인트 오른 48.8%였으며 정의당은 3.4%로 나타났는데요. 국힘당과 민주당의 격차는 지난주 8.9%포인트에서 14.9%포인트로 쩍하고 크게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국힘당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상임고문 해촉 논란까지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이번 주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